한미자는 정호의 서랍 속에서 30년 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녀가 울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난 알았다. 그 아이는 살아있다. 한미자의 손이 떨렸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자의 친아들이었다. 일기장의 글귀가 한미자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30년 동안 조카라고 믿었던 수연이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한미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알리는 신호였죠. 정호는 또다시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나 봅니다. 치매가 심해질수록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한미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68살의 나이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됐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정호의 얼굴을 비췄어요. 한때는 그렇게 늠름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한미자가 부드럽게 정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날이면 한미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지? 정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된 아내를 향해 던진 질문이었어요. 한미자는 이미 익숙해진 이 말에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며 답했죠. 저는 미자예요. 당신 아내입니다. 아내. 내 아내는 어디 갔는데?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한미자가 낯선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당신 아내 미자라고요. 한미자는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내는 젊고 예뻤는데. 당신은 누구야?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우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이제는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든든하고 자상했던 남편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방 안을 맴돌기만 했어요. 한미자가 손을 잡고 이끌어야 겨우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우가 화장실 앞에서 멈춰서며 물었어요. 화장실이에요. 볼일 보는 곳이라고요. 한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정우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은 어디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보. 한미자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물도 있었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우가 말하는 것은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집이었거든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먼 과거의 기억만 선명하게 남아있곤 했죠.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십 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미자는 정우가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여서
상에 올렸어요. 하지만 정우는 숟가락을 들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밥 먹기 싫어. 정우가 숟가락을 밀어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기력을 내셔야 해요. 한미자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한 숟가락씩 정우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음식을 뱉어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거 맛없어. 다른 거 줘. 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맛있게 끓인 미역국이에요.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한미자가 달래듯 말했어요. 난 미역국 안 좋아해. 엄마가 해준 보리밥이 좋아. 정우는 완전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미자의 손목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우가 화를 낼 때 핥히거나 때린 흔적들이었죠. 치매 환자는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가끔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거든요. 특히 목욕을 시키거나 약을 먹이려 할 때면 정우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자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2년 동안 그녀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한미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가 온 것이었죠. 이모, 안녕하세요. 수연은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35살의 수연은 한미자에게 친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 아들인 민수는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할 뿐이었지만 조카인 수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찾아왔어요. 수연아, 왔구나. 정우도 수연을 보자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연만은 잘 알아봤어요. 한미자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도 수연만큼은 기억했거든요. 이모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연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하, 수연이구나. 잘 왔다. 정우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미자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어요. 왜 아내인 자신보다 조카를 더 잘 기억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정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이모,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한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자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목에 멍자국을 본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모부가 또?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이모부니까. 한미자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약 먹이려다가 그런 거야. 고의는 아니었어. 이모, 이렇게 힘들면 전문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남편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 한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연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한미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이모가 엄마 같은 분인데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요리를 하는 동안 한미자는 정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옛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 했지만 금세 다시 공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한미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정우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우가 수연이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현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널 지켜야 했는데, 미안하다. 한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치매에 걸린 후로 수연이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지켜야 했다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를 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미자가 다시 물어봤지만 정우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비밀, 절대 말하면 안 돼. 미자가 알면 안 돼. 정우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요? 미자가 누구예요? 한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미자, 내 아내. 절대 알면 안 돼. 그 아이는 정우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수연이 점심을 차려서 나왔을 때 한미자는 여전히 정우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조카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뭘까요? 이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한미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한미자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우의 치매 때문에 하는 헛소리겠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연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 돌아간 후 한미자는 정우를 침대에 눕혀두고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치매 간병을 하느라 집 정리는 뒷전이었거든요. 정우의 옷가지와 약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도 버려야겠네. 한미자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아래쪽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어요. 궁금해서 꺼내보니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미자는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정우의 글씨로 정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무려 30년 전부터의 기록이었어요. 한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일기를 쓴다는 건 몰랐거든요. 1989년 5월 3일. 한미자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해는 한미자가 유산을 했던 해였어요.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를 잃었거든요.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녀가 울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난 알았다. 그 아이는 한미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뭐라고? 한미자는 다음 문장을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다. 한미자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요. 장례식도 치렀고요. 그런데 살아있다니? 이 사람이 뭔 헛소리를. 한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 5월 10일 병원에서 확인했다. 실수였다. 바뀐 것이다. 미자의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었다. 다른 아이와 바뀐 것이었다. 한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라니? 다른 아이와 바뀐 것이라니?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들이 바뀌었다. 미자의 아이는 살아 있었고 죽은 아이는 다른 산모의 아이였다. 하지만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한미자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30년 전 그 일이 실수였다는 건가요? 자신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1989년 6월 15일 아이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사정이 어렵다.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한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1989년 8월 20일 미자의 여동생 한정혜와 상의했다. 정혜가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카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키우자고 했다. 한미자는 순간 정신이 희미해졌다. 한정혜와 상의했다고? 그럼 정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자는 절대 진실을 알면 안 된다. 30년 전 그 아픔을 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 정혜가 조카라고 소개하면 미자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자는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정우와 한정혜가 자신을 속였다는 건가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다음 내용을 읽자 한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9년 9월 1일 오늘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수연이다. 미자는 정혜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한미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연이라고? 설마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는 그 수연이? 사실은 미자의 친아들이었다. 한미자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30년 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수연이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한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들었어요. 더 읽어봐야 했습니다. 미자는 수연이를 친아들처럼 예뻐한다. 교육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미자는 모른다. 수연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미자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부르며 살았다니. 그리고 정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199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수연이는 우리 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 미자는 수연이를 무척 아낀다.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겠다. 한미자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우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자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한미자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30년 전 그 일이 실수였다는 건가요? 자신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1989년 6월 15일 아이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사정이 어렵다.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한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1989년 8월 20일 미자의 여동생 한정혜와 상의했다. 정혜가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카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키우자고 했다. 한미자는 순간 정신이 희미해졌다. 한정혜와 상의했다고? 그럼 정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자는 절대 진실을 알면 안 된다. 30년 전 그 아픔을 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 정혜가 조카라고 소개하면
미자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자는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정우와 한정혜가 자신을 속였다는 건가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다음 내용을 읽자 한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9년 9월 1일, 오늘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수연이다. 미자는 정혜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한미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연이라고? 설마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는 그 수연이? 사실은 미자의 친아들이었다. 한미자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30년 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수연이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한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들었어요. 더 읽어봐야 했습니다. 미자는 수연이를 친아들처럼 예뻐한다. 교육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미자는 모른다. 수연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미자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부르며 살았다니. 그리고 정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199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수연이는 우리 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 미자는 수연이를 무척 아낀다.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겠다. 한미자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우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자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한미자는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걸 왜 숨겼어? 하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한미자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수연이의 성장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모든 것이 정우의 시선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미자는 조카의 입학식인데도 친아들의 입학식처럼 기뻐했다. 정말 교육의 정이란 신비한 것 같다. 한미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정말로 수연이의 입학식 때 자신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는 조카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친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였다. 2007년 5월 20일, 수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미자는 밤새 기뻐했다. 나도 기쁘다.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다. 한미자는 울음이 터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몰라봤다니. 그리고 수연이도 자신이 입양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군요. 문득 정우가 오늘 한 말이 떠올랐어요. 수연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널 지켜야 했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정우는 수연이가 진실을 모르게 지키려 했던 거군요. 한미자가 상처받지 않게, 수연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미자가 알면 안 돼. 정우의 말도 이해됐어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한미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2년 12월 31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만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미자와 수연이를 위해서. 한미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정우가 치매에 걸려서도 이 비밀을 지키려 했구나. 하지만 결국 오늘 헛소리로 흘려버렸네요. 수연아. 한미자는 수연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수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한미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미자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조카라고 믿었던 수연이가 친아들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한미자는 중얼거리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읽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호의 정갈한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놓쳤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1989년 10월 15일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미자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이를 잃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미자는 모른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아이라는 것을. 한미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수연이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1990년 3월 20일 수연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물론 미자를 부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라고 가르쳤는데 자꾸 엄마라고 한다며 웃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결연의 부름이었다. 한미자는 그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수연이가 자신을 향해 작은 손을 뻗으며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느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199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수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미자에게만 달려든다. 정혜는 서운해하지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한미자는 그날도 기억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수연이가 정혜보다 자신에게만 안기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자신을 더 따르는구나 싶었는데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수현이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미자는 이모인데 엄마라고 그렸네 하며 웃었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본능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한미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보던 그 그림. 수연이가 정말로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거였구나.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98년 8월 10일 수현이가 물어봤다. 왜 나는 엄마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혜와는 전혀 닮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자와는 눈매가 똑같다. 미자는 당황해했지만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라고 대답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한미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로 수연이는 자신과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모와 조카가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미자는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은 정말로 모자지간이었던 거였다. 2001년 6월 30일 수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미자는 마치 친아들의 입학식처럼 기뻐했다. 사진도 수백 장 찍고 온 동네에 자랑했다. 정혜는 언니가 나보다 더 좋아한다며 질투까지 했다. 만약 진실을 안다면. 한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로 수연이의 모든 순간순간이 자신에게는 소중했거든요. 입학식, 졸업식, 생일. 친아들의 일처럼 기뻐하고 걱정했던 모든 순간들이 2010년 4월 15일 수현이가 취업했다.
미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기쁘면서도 걱정된다며. 나는 미자를 보며 생각했다. 모성애란 정말 위대하다. 혈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한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정말로 수연이 취업 소식에 밤잠을 못 이뤘거든요. 기쁘면서도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되고 그 모든 감정이 진짜 모성애였던 거였다. 문득 침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미자야. 정우가 한미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자는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고 침실로 갔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한미자가 정우를 부축했어요. 미자.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정우가 한미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미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정우가 정신이 돌아온 건가요? 뭘 말하려고 하세요?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이는 정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이가 뭐요? 한미자는 긴장했어요. 수연이는 좋은 아이야. 절대 미워하면 안 돼.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왜 미워한다고 그러세요? 수연이를 왜 미워해요? 비밀이 있어. 하지만 수연이 잘못은 아니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비밀이요? 말해주세요. 한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누구지? 당신이 누구지? 한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는데 다시 혼란스러워하네요. 저는 미자예요. 당신 아내라고요. 한미자가 다시 설명했어요. 미자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미자는 정우를 다시 눕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일기장을 다시 들고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9월 12일 수연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미자는 기뻐하면서도 서운해했다. 마치 친아들을 장가 보내는 심정이라고 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정말로 친아들인데. 한미자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수연이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던 기억이.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친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었던 거였다. 2018년 3월 25일 수연이에게 아이가 생겼다. 미자는 할머니가 된 것처럼 기뻐했다. 손자를 본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사실은 정말로 손자인데 본인은 모른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까. 한미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수연이의 아이. 자신의 친손자였던 거네요. 그때 느꼈던 그 사랑스러운 감정들이 모두 진짜였던 거였어요. 일기장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4일 미자가 아프다. 수연이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간병까지 해주었다. 미자는 친아들도 이렇게 못 해줄 텐데 라고 했다. 정말로 친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한미자는 그때 수연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줬는지 기억했어요. 정말로 친아들처럼. 아니, 진짜 친아들이니까 그랬던 거였구나. 한미자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우처럼 평생 비밀로 가져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30년 동안 느꼈던 그 모든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수연이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모성애였다는 것 말이에요. 한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연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미자는 거울을 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를 돌보느라 원래도 늙어 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한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정우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연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수연이를 보니 한미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를 다르게 보게 되었거든요. 이모,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미자는 수연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눈매가 똑같았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코 모양도 비슷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똑같았어요. 이모, 왜 그렇게 보세요? 수연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한미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내가 더 의젓해 보여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수연이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부는 어떠세요? 어제처럼 별다른 변화는 없어?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정우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미자도 따라 들어갔어요. 정우는 수연이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아하, 수연이구나. 잘 왔다. 정우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수연이가 정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정말로 부자지간이었던 거구나. 혈연의 끈이 있으니까 서로 알아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수연아, 정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네, 이모부. 수연이가 귀 기울였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많이 미안해. 수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모부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숨겨서. 미안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미자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정우가 진실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모부,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정우가 말을 더듬다가 갑자기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한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네요. 수연이가 정우와 이야기하는 동안 한미자는 수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 모양도 자신과 비슷했어요. 말할 때 손짓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어떻게 30년 동안 이런 걸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가 요리를 해주었어요. 한미자는 부엌에서 수연이를 도우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모, 오늘 좀 이상하세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계속 저를 보시네요. 그런가? 한미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수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하지만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수연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한미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연이가 손을 멈추고 한미자를 바라봤어요. 너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니?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릴 때요? 수연이가 생각해 봤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한미자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모,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뭐가? 한미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이모 닮았다고 해요. 엄마보다 이모를 더 닮았다고.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좀 서운해 하세요. 친엄마인데 이모를 더 닮았다고 하니까. 수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정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닌데 엄마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자꾸 한미자를 더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가 더 편했어요. 엄마보다. 한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모 품에 있으면 더 안정돼요. 지금도 그래요. 수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역시 혈연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모를 진짜 엄마같이 생각해요. 한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한미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수연이는 정우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모부, 천천히 드세요. 수연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한미자는 이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모, 우셨어요? 수연이가 한미자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아파서. 한미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모부 간병하시느라. 수연이가 다가와서 한미자의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한미자는 수연이의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친아들의 손길 같았습니다. 수연아. 한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미자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뭘 고맙다고 하세요. 저야말로 이모한테 고마운 거리요.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니까. 그때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내 아들이야. 한미자와 수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모부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네,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정우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미자는 식은땀이 났어요. 정우가 진실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이모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한미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수연이는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이모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한미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부자지간인데 서로 모르고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계속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한미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연이가 돌아간 후 한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정혜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미자는 정우를 침대에 눕히고 한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한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야,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한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한정혜가 당황했어요. 그냥 와. 꼭 와야 해. 한미자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한정혜가 찾아왔어요. 한미자의 표정을 보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한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미자는 일기장을 꺼내서 한정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정혜가 일기장을 보며 물었어요. 형부 일기장이야. 읽어봐. 한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정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이건... 한정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봐. 한미자는 팔짱을 끼고 한정혜를 노려봤어요. 한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이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한정혜가 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한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미안하다고? 언니, 내가 참아. 어떻게 말해? 한정혜가 울먹였어요. 수연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친아들이라고.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목소리 좀 낮춰. 이모부가 깨. 한정혜가 말했어요. 깨면 어때?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한미자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한정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아들을 30년 동안 숨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한미자가 분노했습니다. 한정혜는 고개를 들어 한미자를 바라봤어요. 언니, 그때 상황을 알아? 언니가 아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한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숨긴 거야? 한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병원 실수라는 걸 알면? 한정혜가 반박했습니다. 한미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그때 언니 상태 봤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잖아.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찾지 못했다면 언니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 한정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연이를 데려온 후에라도. 한미자가 물었어요. 한정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언니가 수연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조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한정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미자는 한정혜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내 아들을 조카라고 부르며 살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한정혜가 한미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미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한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정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한정혜가 애원했습니다. 들을 말이 뭐가 더 있어?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게 끝이야? 한미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한정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또 다른 비밀이 있어. 한미자는 몸을 돌려 한정혜를 바라봤어요. 또 다른 비밀? 한미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의 생모는 언니가 아니야. 한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수연이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한정혜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외도했어. 30년 전에 한미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도 컸는데 이제는 정호의 외도까지. 거짓말이야. 한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수연이는 형부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한정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야? 한미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회사 비서였어. 서지연이라고. 한정혜가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정우가 가끔 언급했던 비서 이름이었어요. 그럼 수연이는? 한미자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언니 아들이 아니야. 형부의 불륜으로 태어난 불륜의 결과물이야. 한정혜의 말이 한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수연이가 남편의 배신의 증거였다니. 한미자는 한정혜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연이가 정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가. 한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한정혜가 다가서려 했어요. 나가라고.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정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미자에게는 마지막 작별처럼 들렸습니다. 한미자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동생의 우애, 수연이와의 특별한 정,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한미자는 침실의 정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한미자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서지연의 불륜을 상상하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였을까요? 그리고 수연이. 30년 동안 사랑했던 수연이가 그 배신의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한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침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미자야. 한미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한미자가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자. 내가 잘못했어. 정우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어요. 한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정우가 기억을 되찾은 걸까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한테 미안해.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미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우가 서지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지연이 누구예요? 한미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미자 때문에.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때문에 뭐요? 한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자를 버릴 수 없어서 지연이를 떠나보냈어. 우리 아이와 함께. 정우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가 서지연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 그럼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한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한미자를 바라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지? 한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든 것 같았는데 다시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미자는 수연이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얼굴을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오후 3시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수연이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한미자는 수연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를 볼 때마다 정우의 배신이 떠올랐거든요.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한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한미자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저를 안 보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겠어. 한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모든 건 정우와 한정혜, 그리고 서지연의 일이었으니까요. 이모부는 어떠세요? 수연이가 침실로 향했어요. 한미자는 수연이가 정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모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연이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수연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연이만큼은 항상 알아봤거든요. 수연아, 잘 왔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부자지간이니까 서로 알아보는 걸까요? 수연아, 정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네, 이모부. 수연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수연이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어. 엄마와 함께 버렸어. 미안해.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한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모부,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언제 버리셨어요? 수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너의 엄마, 서지연. 미안해. 사랑했는데 지키지 못했어.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미자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우가 서지연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서지연이 누구세요? 수연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그때 한미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한미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 아이 잘 키우지 못해서, 수연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수연이는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이모, 혹시 이모부가 아는 분이 있나요? 서지연이라는. 수연이가 물었어요. 한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 예전 직장 동료였나? 한미자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연아, 너는 지연이를 닮았어. 똑같이 예뻐. 똑같이 착해. 정우가 수연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수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서지연이라는 사람을 닮았다고? 이모부, 그 서지연이라는 분이 정말 누구예요? 저와 무슨 관계인가요? 수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한미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수연이가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수연아, 한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수연이가 한미자를 바라봤어요.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한미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긴장했어요. 한미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넌. 한미자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가 뭐요? 수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넌 정혜의 친아들이 아니야. 한미자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수연이가 당황했습니다. 한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넌 이모부의 아들이야. 하지만 한미자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수연이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아니야.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한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서지연. 이모부 회사 비서였던 서지연이가 너의 친엄마야. 수연이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모부이. 수연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불륜의 결과물이야. 한미자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모, 그럼 저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한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만 저는 이모부의 불륜으로 태어난.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미자는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이 아이. 미워해야 할지 사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수연이 자체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정우의 배신을 상기시켰거든요. 수연아,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여전히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한미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그럼 엄마는, 정의 이모는 뭐라고 하셨어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한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혜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30년 동안 속였어. 한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가 울먹였습니다. 한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침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두 사람은 침실로 갔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부. 수연이가 정우에게 다가갔어요. 정우는 수연이를 보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네, 아들. 정우가 수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모부, 저를 아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했던 지연이와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가 아직도 서지연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부, 그럼 제 엄마, 서지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수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우는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예쁘고 따뜻하고. 정우가 웃었어요. 한미자는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정우는 서지연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와 엄마를 버리셨어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미자를 버릴 수 없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책임감 때문에. 정우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상처받았어요. 정우가 자신을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만 생각했다는 것. 지연이는 이해해줬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지. 혼자서 너를 낳고 키웠어.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는 너를 낳고 몇 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수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정혜한테 부탁해서 조카라고 하면서.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미자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너도 힘들어할까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정우가 자신을 생각해서 숨긴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지연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이모부. 수연이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 용서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모부를 용서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 그리고 30년 동안 숨기신 것. 수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미자는 수연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정우가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이모가 진짜 엄마예요.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저에게는 진짜 엄마세요. 수연이가 한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미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수연이는 자신을 선택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모부도 저에게는 진짜 아버지세요.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잖아요. 수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욱 울었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게, 미자에게, 지연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 정우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부,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연이가 달랬습니다. 정우는 한미자를 바라봤어요. 미자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정우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한미자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30년간의 배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보, 한미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응. 정우가 기다렸어요.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30년 동안 나를 속인 것, 서지연을 사랑했던 것,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한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때문에 이 아이를 30년 동안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것만은 고마워요. 한미자가 수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한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수연이를 잘 부탁해.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여보, 한미자가 정우를 불렀지만 정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끝내고서 한미자와 수연이는 정우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봤어요. 복잡하고 아픈 사랑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우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한미자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장례식 내내 한미자 곁을 지켰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한미자를 챙겼어요. 이모, 조금 드세요. 수연이가 미역국을 떠서 한미자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어. 한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몸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미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정우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 서랍, 책상, 곳곳에 정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자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정우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미자에게 마냥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수연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내 잘못의 결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아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베푼 사랑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한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수연이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수연아,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한미자가 물었어요. 수연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진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이모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이모에게는 상처가 되는 존재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아.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한미자가 화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는 30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거야? 한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한미자는 수연이에게 다가가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바보야. 넌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난 거야.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야? 한미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한미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느꼈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한미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정혜가 찾아왔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언니. 한정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한미자는 한정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정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와? 한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한정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혜야. 한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너는 수연이의 엄마야. 30년 동안 키운 건 너니까. 그건 인정해. 한미자가 말했습니다. 한정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나도 수연이의 엄마야. 30년 동안 사랑한 내 마음도 진짜니까. 한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한미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정혜는 한미자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수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우는 떠났지만 수연이라는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아픈 과거였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수연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수연아. 한미자가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모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내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서. 한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셔서.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리고 서지연 씨, 고마워요. 이 아이를 보내줘서.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를 보낸 게 아니라 받은 거였다는 걸. 그날 저녁 한미자와 수연이 그리고 한정혜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뭐 하세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한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가요. 꽃도 심고, 인사도 드리고. 수연이가 제안했습니다. 한미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정호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이제는 정말 끝낸 거니까. 30년간의 거짓과 진실,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선택으로 만난 모자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한미자와 수연이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